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실험실에서 그리고 대전의 어느 연구소에서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방들 안에서 세상을 뒤바꿀 기술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이름도 낯선 양자 센서. 이 신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의 국방, 의료, 우주 산업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몇 명의 연구자들이 묵묵히 그리고 집요하게 가능성 하나만을 붙잡고 버텨낸 결과였습니다. 양자 센서란 간단히 말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보다 수백 배 정밀하게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 기술은 원자 수준의 진동과 자성, 전자기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어 기존 센서로는 불가능했던 영역까지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하 100m 아래에 묻힌 탄광의 위치, 인간, 뇌세포 간의 전기적 신호, 우주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자기장의 흐름까지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좌우할 기술 자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양자 센서 기술이 100% 한국 연구진의 독자 설계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와 KAIST-전자과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 기술은 당초 군사 목적이 아닌 의료용 뇌파 측정을 위한 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거듭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초고민감도, 초고정밀도의 센서 원리가 발견되었고, 이는 곧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 국책과제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2025년 초,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한 보고서에서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이 개발한 양자 센서 기술이 지금까지 존재한 어떤 센서보다도 100배 이상 민감하며 세계 기술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NASA는 즉각적으로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미국 국방부 산하고등연구계획국 DARPA도 이 기술에 대한 데이터 요청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비로소 이 조용했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술의 기초가 되는 양자 진동 해석 알고리즘은 2012년부터 무려 13년간 서울대에서 꾸준히 이어온 기초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한때는 교수 평가에서 실용성 없는 이론 연구라는 이유로 예산 삭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KAIST 측 연구팀 역시 2018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가 무산되면서 단독 개발로 방향을 틀어야 했고, 이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안에 세계가 필요로 할 기술이다라는 연구실 슬로건처럼 한 발 한 발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이 실리콘 반도체 기반 회로와 결합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자사 생산 라인 일부를 연구팀에 제공했고, 이는 세계 최초의 양자 센서 반도체화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던 이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였고, 한국은 양자 센서를 종이 위가 아니라 칩 위에 올려버렸다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이 기술의 응용 분야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현재는 군사용 드론의 고도 측정 정밀화, 의료용 뇌파 진단기기, 지진 예측을 위한 지자기 감지 장비, 심지어 우주선 항법 센서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JPL-NASA 추진연구소는 2028년 달 착륙선의 진입 각도를 실시간 제어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해당 한국 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은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미래 우주 경쟁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모든 기술의 특허와 설계도가 전부 대한민국 국내에 귀속돼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연구진이 아무리 협업을 요청해도 기술 이전 없이 한국이 통제권을 갖고 활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우리가 늘 서구권 기술에 종속되어 왔던 과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남이 만든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남이 배워야 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조용한 실험실에서 시작된 한국의 양자 센서 기술은 이제 전 세계 기술 지형도를 바꿀 새로운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란, 양자 센서 혁명이 그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디딘 것입니다. 양자 센서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의 진원지가 분명히 대한민국임에도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슬그머니 등장해 이 기술을 동아시아의 공동 성과라고 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완곡어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기술의 출처를 흐리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일본 도쿄의 유력 경제 전문지 니혼 비즈니스 저널은 양자 센서 관련 특집 기사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나노기술 경쟁은 이미 상호 협력 국면에 돌입했다. 최근 동아시아 기술 융합의 대표 사례로 양자 센서가 꼽힌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기술적 동향을 소개하는 문장 같지만 문제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양자 센서 기술은 KAIST, 서울대, 삼성전자 등 철저하게 한국 내부의 인력과 자본으로만 완성된 독자 기술이며 일본은 개발 과정은 물론 어떠한 협력 의향서조차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그런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이 기술 발표를 한 국제학회에서 일본 측 연구진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인접 세션에서 발표했다는 점을 근거로 마치 양국이 공동으로 해당 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보도가 처음 등장했을 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설마 일본이 그 정도까지 하겠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유튜브 채널, 기술 블로그, 해외 리뷰 사이트까지 퍼져나가며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센서 기술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일부 글로벌 포럼에서도 동아시아 기술 연대가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식의 발표가 이어지자 국내 연구진과 과학계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양자물리학과의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은 한국에서만 개발됐습니다. 일본의 어떤 연구소와도 공동 연구나 기술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 성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마치 시험지를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같이 만든 것처럼 굴고 있는 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기술을 베껴가려는 움직임이 학계 바깥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 말 일본의 한 유명 기술 유튜버는 한국 KAIST에서 발표한 양자 센서 구조를 거의 그대로 도식화한 그림을 제시하며 일본의 차세대 센서 시제품이라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50만 회를 넘겼고 일본 내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자국 기술력의 진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국내 커뮤니티와 국제과학기술 포럼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시작했고 해당 회로 구조와 알고리즘 설명이 2024년 서울대 논문과 90% 이상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논란이 일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내에서는 이 기술이 자국 기술처럼 소개된 사실이 여러 경로로 퍼져버린 뒤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기술 프레임 더 씌우기 방식은 결코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반복된 일본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DVD 기술의 표준화 과정, 컬러 텔레비전 규격 경쟁, 심지어 K-뷰티의 제품 포장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종종 한국의 원천 기술이나 창의적 요소를 아시아 문화 공동체 혹은 동아시아 기술연대라는 이름 아래 포장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처럼 포장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양자 센서 기술의 국제 특허와 알고리즘, 원리가 모두 한국특허청과 WIPO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정식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이 아무리 보도 프레임을 조작해도 국제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삼성은 해당 양자 센서 기술에 대해 일본 또는 그 외 어떤 외국 연구소와도 공동 개발한 바 없으며 해당 기술의 핵심 회로는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설계하였고 이미 7건의 국제 특허가 등록돼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국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가진 걸 제대로 지켜야 할 때다. 한국 기술이 무서워지니까 이제는 슬쩍 끼어들려고 한다. 조용한 기술 강국이란 말이 딱 맞다 등 수많은 응원과 자부심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한일 간 기술 분쟁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도국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언론의 프레임에 일부 서구 매체도 처음엔 영향을 받았지만 곧이어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네이처 사이언스 등의 저널이 해당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의 기술 외교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팩트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술은 이제 단순히 발명 그 자체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결정짓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한국은 이제야 손에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동아시아 공동성과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한국의 양자 센서를 흐리려 한 그 순간 정작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동아시아가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말 NASA는 한국 KAIST에 정식 공동연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귀국이 보유한 양자 센서 기술은 향후 5년 내 인류의 우주 탐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NASA는 한국 연구진과의 기술 실험 및 장비 설계 협력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 역사적인 선언이자 그동안 기술 후진국으로만 취급하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NASA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의 DARPA,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프랑스의 CNRS,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중동의 UAE 국립기술청까지 줄줄이 한국 정부와 주요 대학, 삼성전자의 기술협약 타진 또는 방문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미국 공군 산하 정밀 유도무 기개발센터 AFGMC에서 KAIST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자 센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극초음속 무기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군사용으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하길 원합니다. 단, 일본이나 타국과의 공동 개발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반드시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의 이름으로 제공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든 기술을 빌리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진짜 주인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아시아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고 한국이 만들었으니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제기술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역시 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연구소와 후지츠 기술연구센터는 한국과의 양자 센서 기술 협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KAIST와 서울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기술은 대한민국 독자 기술이며 타국과의 공동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한마디로 도움 없이 우리가 해냈고 그러니 우리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기술 협력이라는 말에 묶여 살았습니다. 언제나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기술을 배우고 가져오고 벤치마킹하며 자존심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만큼은 기술을 가진 나라로서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방향도 사용처도 국제 공급 여부도 한국이 정하고 한국이 결정합니다.
삼성전자는 더 나아가 양자 센서 전용 반도체 공정 라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이며 해당 라인을 통해 향후 3년간 미국, 유럽, 중동 등 17개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의 독점 공급 계약이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사상 최초로 군사용 핵심 센서의 한국 독점 납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 위치 추적 정밀도를 0.1까지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면 의료 분야에서는 뇌전증 조기 예측 시스템이 임상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지하 방사선 감지기, 광산 붕괴 예측기,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달 착륙선의 위치 안정 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양자 센서. 그리고 그것을 만든 나라, 대한민국. 세상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따라잡으려 했던 그 기술, 은근슬쩍 자신들의 업적처럼 끼어들려 했던 그 기술은 결국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완성했고 대한민국만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줄의 가장 앞에서 당당하게 기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실험실의 불빛이 이젠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